중하위권 대학 친구들, 저하고 좀 비슷한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루에 단 3, 4시간만 자도 찰 수 있습니다. 3번 이상의 분량을 부트캠프 6주 안에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했던 걸 깨고 나는 할 수 있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한 1년 5개월 동안 70번 정도 이직 시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힘든 시기를 거쳐서 해커에 참여하면서 실력이나 심리적인 발전이 됐었고요. 넥슨코리아로 최근에 이직하게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커라는 게 뭐고 요새 그리고 테커가 외부에서의 평가, 기업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랑은 또 다른 위상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테커 어떤 모임이고 요새 어떤 평가들을 받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테커는 실리콘밸리에 기반해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코딩 교육을 통해서 좋은 커리어를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티타임즈에 지난번에 나가고 난 이후에 다른 기업들하고 협업할 기회가 제법 많았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이미 한 3개 정도 기업하고 계속 협업을 했는데 부트캠프 참여한 결과를 발표하는 발표회에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사실 인터뷰를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고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그 기업들하고 같이 인터뷰를 보고 매치가 되는 경우에 인턴을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표회를 마치 스타트업 창업해서 IR 하듯이 이렇게 발표를 하시잖아요. 내가 만든 게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이 평가단들도 그냥 학생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분들을 또 앤드류님이 초대를 하셔서 하시더라고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요. 스타트업 대표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하는 우리 디캠프의 대표님도 오시고 다른 투자사라든가 이런 곳에 대표님도 오셔가지고 실제 학생들이 만든 제품이 저희가 만든 게 짧게 만든 거기 때문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과 금전적인 그런 부분만 더 있으면 굉장히 좀 그럴싸한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딱 6주밖에 안 했는데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오시고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 오시고 아니면 저희 선배들이 있어요. 이전에 테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들 직장인이 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와서 보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평가가 나름 되게 굉장히 제품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카이스트나 스카이 출신이 아닌 그런 학생들이 네카라쿠 베당토 선망하는 기업 이런 기업에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전면의 내건 기치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목표가 있는 코딩 캠프 그다음에 또 이 테커라는 모임이잖아요. 왜 이런 모임 그다음에 코딩 캠프를 만드셨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제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이 아닌 상태에서 실리콘밸리에 와서 취업을 하고 이쪽에서 이제 커리어를 만들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공부했던 방식이 맞나?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런 부트캠프를 진행해 보니까 스카이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제가 하지 않아도 사실 웬만큼은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사실 그런 인풋이 없어도 기회가 많아요, 사실. 하지만 약간 중하위권 대학 친구들, 저하고 좀 비슷한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친구들은 어디까지 해야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시겠지만 최근 한 4년에서 5년 가까이 사이에 AI나 블록체인, AR, VR 같은 약간 굉장히 트렌드에 강한 형태의 IT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부트캠프라는 걸 통해 학생들을 만나보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업을 갖고 실제 코딩을 하게 되면 전문가로서 이제 들어갔을 때 실제로 그게 아니거든요. AI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게 정말 내가 그걸 할 확률은 굉장히 낮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쪽에 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티타임즈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코딩으로 시작하지만 코딩이 어려운 걸 알고 부딪힌 뒤에 AI로 가고요. 결국에 공무원까지 가고 이제 드론 날리러 가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코딩이고 코딩을 집중한 뒤에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학생들한테 그리고 상위권 대학이 아닌 친구들한테는 AI 교육보다는 이런 쪽의 교육 그리고 실질적인 인턴. 최근에 트렌드는 뭐냐면 부트캠프가 인턴을 대체하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인턴은 진짜 인턴을 하자. 그러니까 회사에 누가 다리를 놔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직접 합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서 사회를 맛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또 요청을 하니까 학생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만든 게 테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스카이나 카이스트를 안 나오신 분들이 95% 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안 나왔는데도 우리가 정말 좋은 기업이나 이런데 코딩으로 취직을 할 수가 있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어떤 아웃풋을 내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테커에서 부트캠프에 2번 참여한 친구가 컴퓨터공학과도 아니고요. 기계공학과였어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좀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 미국에 와서 인턴을 시작했는데 대학이 다리를 놔준다거나 정부에서 다리를 놔준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인터뷰를 봐서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자브라라는 미국의 블루투스를 연구하는 쪽에 그런 회사거든요. 그리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연구원으로 실제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패널로 데려온 학생이 있는데 한국공학대학교 같은 학교 졸업생이고 현재 넥슨에 합격을 해서 실제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 중에 가장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하위권 대학 친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 1년에 한 200명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 없어요. 그런 좀 하위권 대학 친구들은. 그런데 상위권 대학이 아닌 친구들 또 한국공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테커 부트캠프와 테커를 통해서 매년 지금 현재 한 3년째 1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실제로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공학대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학생들도 좀 숫자도 꽤 되실 거고 그다음에 또 많은 노력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 계시잖아요. 한승욱님께서 넥슨에 입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첫 음. 출근할 예정입니다. 넥슨이 예를 들어서 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첫 회사로 가시게 되는 건가요? 넥슨이 어떻게 지금 가시게 되는 건가요? 졸업하고는 바로 한 1년 5개월 정도 스타트업에서 이제 재직을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조금 힘든 시기를 거쳐서 넥슨 코리아로 최근에 이직하게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좀 쌓았고 계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제가 이 사전에 듣기로는 또 테커를 하고 계셨었고 다시금 테커와 함께 또 으쌰으쌰 하셔갖고 이번에 넥슨이라는 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됐다라고 들었는데 그 중간에 아까 앤드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또 그 과정에서 상위 또 10% 안에 들을 만큼 엘리트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앤드류님 알게 된 지는 한 5년째 되는 것 같아요. 테커가 사실 있기 전부터 저희 학교에 이제 한번 세션으로 오셨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1대1로 상담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테커가 생기고 돼서 테커 1기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먼저 앤드류님이 운영하시던 부트캠프가 있었었거든요. 한 6주 과정으로. 제가 그 과정에 한 2번 정도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테커에 참여하면서 주기적으로 원오원 1대1 진행하면서 계속 이제 실력이나 심리적이나 발전이 됐었었고요.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 합격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 소마에 대한 정보도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정보가 거의 부재했었거든요. 이런 정보도 알려주시고 여기에 합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합격을 하게 됐었었고요. 실제 이제 제가 부트캠프도 기존에 해보고 엔드 투 엔드로 프로젝트를 여러 번 해본 경험을 토대가 있다 보니까 소마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테커에서 배운 그런 핸즈온 코딩 부트캠프에서 배운 그런 코딩이랑 그리고 또 협업하는 과정, 다른 팀원들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피칭하는 과정까지 이 종합적인 거를 배울 수 있게 돼가지고 이게 기초 근력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같이 테커를 하신 분들도 또 생생한 경험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도움들을 좀 받고 계세요? 좋은 인재 풀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같이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스터디도 하고 협업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을 가장 좋은 거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앤드류님처럼 솔직하게 때로는 무섭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저였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친구들 그냥 중간에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이제 끝까지 이제 믿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다른 친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도제식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학교처럼 그냥 쫙 놓고 선생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1대1로 붙어주면서 코칭 해주시는 게 최고일 텐데 그런 역할을 이제 앤드류님이 잘 해주시다 보니까 실력이 확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실력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도움이 이번에 넥슨 가실 때도 또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앤드류님께서도 조금 더 도전을 해보고 선택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조금 잘못 꿰맨 만큼 제가 쉬운 선택을 해서 다음 이직하는데 더 배로 어려워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5개월 동안 약 한 70번 정도 이직 시도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좋은 IT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서류,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 뭐몇 번의 면접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좀 쉬운 선택을 했던 것도 그런 코딩 테스트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코딩 테스트나 뭐 과제 같은 것도 없는 회사를 위주로 이제 도전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중간중간에도 앤드류님이랑 원어원 하면서도 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코딩 테스트를 일단 보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꾸준히 좀 보충을 해 왔었었고요. 단기간에 결과는 안 나오더라고요. 노력이 조금 약한 부분도 있었을 거는 같은데 그 결과가 이번에 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방향성 같은 거를 제시받고 제 맞춤형으로 앤드류님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무너질 것 같을 때는 멘탈도 이제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주로 면담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학생이 처해 있는 상황, 현재 얼만큼 공부를 해왔는지, 과연 이 친구가 비전이 있어 보이는지, 회사에서 사람을 인사평가하듯이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사평가하는 느낌으로 본 다음에 그게 다 뭐 일일이 다 메모는 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대부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실제 부트캠프를 거치고 테커에 들어오죠. 들어온 친구들은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력서 쓸 때부터 아니면 코딩 테스트, 면접 준비할 때까지 전반적인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한테 코칭해 주는 게 굉장히 쉬워요. 아까 뭐 스무기는 5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5년 전의 스무기와 1년 전, 2년 전, 3년 전 쭉 다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에 너가 그랬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의해서 현재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선택을 A, B, C 중에 만약에 A로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B로 하게 되면 B로 가고 C로 가면 최악으로 간다라고 선택권을 줄 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은 멘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한테 직장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친구는 직장을 그만두면 큰일 난다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자기가 벼랑 끝이 어딘지를 정확히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다른 선택이 없는 거죠. 승우이가 아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코너에 막 몰아넣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과거에 없던 정말 약간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게 코너에 몰아넣고 벼랑 끝에 서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주면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열심히 하는 거죠. 수홍님 느끼셨을 때는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딱 그 맞게 해주시던가요? 앤드류님께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이?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힘들었는데, 일단 며칠 알아눕고 다시 일어나서 그 얘기대로 하는 식으로 저는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근데 테커 친구분들이 저처럼 맷집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결국엔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멘탈 강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존심이니 아니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니 이거를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1년 반 동안 완전히 내려놓고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갖고 하셔야 도전도 하게 되고 뭐 코딩 테스트 같은 것도 붙을 수 있게 되고 또 면접까지도 통과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이 좀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한번 저번에 저희가 티타임즈 인터뷰를 했었을 때 앤드류 님이 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저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사연님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테커에서 멘토단 중에 한 분이시고 그 중에서도 들어보니까 시니어 멘토 뭐 이런 좀 정말 코어한 멘토이신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역할 하고 계시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테커에서 시니어 멘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테커의 시니어 멘토는 테커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력서나 뭐 취업 준비나 아니면 정보 공유 말고도 팀별로 프로젝트나 스터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각 팀 안에 리더가 리딩을 하지만 그 팀들은 시니어 멘토들의 리딩 아래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니어 멘토들은 각 팀들이 충분히 진행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진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투캠프 할 때 왜 이제 테커들은 팀으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 거기에 팀장들이 계시고 그 팀장 위에 시니어 멘토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테커 자체는 이제 일종의 개발자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테커 안에서 하는 활동들은 팀이 따로 나뉘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테커의 활동 중 제일 중요한 그룹 활동이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프로젝트 그룹에는 리더가 있고 그 그룹들은 시니어 멘토 아래에 있고 그리고 시니어 멘토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룹 활동이라는 거는 프로젝트별로 이제 그룹이 계속 바뀔 수는 있는 거고, 거기에 팀이 있으면 거기에 리더가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시니어 멘토가 또 조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니어 멘토 위에 이제 앤드류님이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룹 활동이라 함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룹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프로젝트를 하나 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알고리즘 등의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격주로 팀 전체 미팅을 하면서 다른 팀과 진행 상황을 공유를 하는데 이때 특히 이제 멘토들이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하고 있는 이 그룹 활동 말고 이번에 지금 저희 티타임즈를 통해서 또 소개해 주려고 하는 요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 부트캠프는 거기서 어디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부트캠프는 이제 테커에 가입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트캠프는 6주간 단기로 진행되는 이제 집중 프로그램이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주로 진행이 됩니다. 6주 동안 팀별로 엔드투엔드 이제 실무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부트캠프를 참여해야만 테커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부트캠프에서 열심히 한 인원들만 선발하여 가입 자격을 주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떤 분들이 테커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까? 따로 정해진 비율은 있지는 않지만 10%에서 15% 정도 합류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제 멘토들을 굉장히 자주 찾은 적극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만큼 문제를 오랫동안 잡고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팀을 리딩을 하거나 또는 팀에 이제 좋은 멤버가 되었던 사람들이 주로 합류하게 됩니다. 정말 열정 있으시고 내가 여기 얼마나 진심이냐 이거를 보시는 거군요. 개발을 사랑하고 계속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본인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테커에서는 환영합니다. 부트캠프에 참여하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아예 인연이 끊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뭐 같이 하시게 되는 이게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테커에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얻고 싶다. 그리고 테커가 아니더라도 계속 개발을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테커 파트너스라고 테커에서 자체 동아리로 서로 기초 코딩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테커 파트너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파트너스 활동을 하다가 또다시 부트캠프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테커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테커 파트너스에서 함께 하시면서 시간을 좀 더 갖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군요. 지금 테커에서 하고 있는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금으로 뭐 코딩 캠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코딩 뭐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더 좋을까요? 주변에 참여한 친구들의 후기를 들으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코딩 부트캠프의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고 학생들에게 차근차근 도약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해진 의무사항이 많아서 이행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전 중심이고 실리콘밸리 방식으로 진행을 하며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로지 이제 개발에만 집중을 해서 6주를 보낼 수 있고요. 본인이 적극적이기만 하다면 멘토가 얼마든지 개인에 맞는 도움도 줄 수 있고 본인이 이제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만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확 성장하고 싶은 그런 회사가 스타트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 테크 코딩 캠프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캠프다. 그게 좀 차이점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트캠프에 보면 초기에 AI를 하겠다고 많이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왜냐면 AI가 대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AI를 해서 학생들이 이게 과연 써먹을까라고 봤을 때 그런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부터 AI를 못하게 하고 실제 핸즈온 스킬만을 이야기해요. 부트캠프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결코 AI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AI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함수 불러다가 만든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데코레이션을 못하게 하는 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멘토들도 마찬가지인데 장식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예 못하게 하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저희
부트캠프에서는 제가 가장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천 엔진 같은 거 못 만들게 해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추천해? 그게 맞지도 않을 건데 왜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실전에 가서 인터뷰를 보러 가게 되면 분명히 인터뷰어가 그런 공격을 하게 돼요. 왜 이런 걸 만들었지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완전히 회사에서 원하는 거, 회사에서 쓸모 있는 거. 그러니까 너가 좀 더 시간과 돈만 더 있다라면 잘 만들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실전형 코딩에 들어가는 그런 주제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저희 부트캠프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앤드류님, 테커 멘토들이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사람을 승진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음 스텝으로 가려면 지금 아래 단계에 있을 때 이미 위에 단계 일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멘토들은 이미 윗단계에서 할 일을 이미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의 월드 클래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중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손흥민 아버지신 손흥정 님도 굉장히 기본기를 항상 중시하시고 이 정신무장 네가 아무리 득점왕이 됐어도 끝까지 너는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된다. 기본기에 충실하라 이런 건데 장식하지 말라는 게 딱 그렇게 들렸거든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는 미국에 있고 시니어 멘토들은 저는 다 한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면 거의 실시간으로 항상 연락이 돼요. 잠을 언제 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시니어 멘토 정도 하는 친구들은 보면 누가 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친구들이 시니어 멘토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리더십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실력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는 거나 인턴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전부 다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또 되는 거고 그리고 성장 자체 속도가 일반인하고 좀 남달랐을 때 제 눈에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시니어 멘토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월드 클래스라고 자신하는 거죠. 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AI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시니어 멘토님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AI 석사과정 밟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멘토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AI는 학생들이 처음 AI를 접했을 때 AI를 하면 개발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제 AI를 처음 접했을 때 그냥 응용 정도까지만 해보고 이게 AI구나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이제 석사 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활용하는 거랑 연구하는 거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연구는 개발은 당연히 해야 하고 많은 논문들 읽고 쓰고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을 시키는 이제 행위이고 그리고 이 AI를 결국은 제가 연구를 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도 이 이론을 코드로 짜낼 수 없다면 연구자로서도 결국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 개발이 어렵다고 AI로 간다. 이렇다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하는 분야 역시 채용을 하지만 이 분야도 백엔드 개발을 결국 알고 잘 해야지만 채용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던 AI를 하려면 개발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인공지능을 하기 전에 웹 개발을 1년 정도 이상 했고 지금도 웹 개발을 사이드 프로젝트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더라도 이제 기본기에 일단 충실하자. 예전에 부트캠프 하시고 예전에 그 기본기를 쌓던 그 과정들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던 과정이었습니까? 부트캠프 과정은 굉장히 비인간적이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몇 시간 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책 한 권 두꺼운 개발책 끝내려면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하루에 잠 3, 4시간만 자도 살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저 한 3시간 잤는데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꺼운 책 3권 이상의 분량을 부트캠프 6주 안에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부트캠프가 힘든데 그만큼 나는 여기까지구나라고 했던 걸 깨고 이렇게도 나는 할 수 있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몰입해서 내 실력이 확 올라가는 그 시간을 비인간적으로 올려주시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견디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룩했을 때 뿌듯함은 또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로운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까지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런 걸 해내는 사람은 나랑은 다른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부트캠프를 끝내고 나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앞으로 그리고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가 계속 생각이 나게 돼요. 그래서 더 뿌듯하고 더 나아갈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올라갑니까? 그 전이랑 후랑? 네, 훨씬 올라가고 같은 시간 안에도 사실 6주 동안 처음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 한 1, 2주는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같은 일을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점점 2배, 3배가 빠르게 돼서 이제 6주가 끝나고 나면 첫 주에 힘들었던 걸 다시 하게 되면 이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지를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좀 여쭤보면은 세아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또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많은 과정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 과정들이 또 많이 도움이 돼서 지금 넥슨까지 가시게 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부트캠프를 끝나고 왔으면은 마지막 관문이죠.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도 있는데 취업이라는 관문을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의해서 준비할 게 서류, 이력서, 포트폴리오, 코딩 테스트, 면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같이 공유도 하고 실패 경험, 나 면접에서 이렇게 실패했다. 그리고 면접에서 어떤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은지 그런 것도 공유도 하고 코딩 테스트 스터디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력서 같은 것도 앤드류님께서도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이런 선순환 과정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관문을 뚫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테커 같은 경우는 훌륭한 동료들끼리 같이 노력하면서 프로젝트를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한 다음에 그 위에 시니어 멘토들이 또 그 위의 경험담들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현업에 계시는 앤드류 님이 연담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흘러갈 수 있겠네요, 테커가. 그래서 사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번에 또 부트캠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테커인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지난번에 부트캠프를 하셨을 때 처음으로 티타임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열어주셨던 거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데 이번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어주시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부트캠프 언제 어떻게 뭐 운영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 부트캠프 시작일은 6월 26일이고 8월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로서 알아야 되는 기본 기술 스택들을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팀별로 개발 프로젝트를 기간 안에 완성해 나가게 돼서 부트캠프 종료 시 유의미한 성과를 얻게 됩니다. 네, 신청 방법은 유튜브 생각하시고요. 하단의 링크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금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주셨는데, 그 앤드류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지난번에 처음으로 티타임즈 구독자님들 중에 부트캠프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어떻게 되셨는지 근황을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세요. 어떤 분은 약대 준비를 하다가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한 번도 코드라는 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모르는 친구가 왔고요. 그래서 실제 이 친구는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테커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기대되는 유망주 중에 한 명이고요. 또 다른 친구는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친구예요. 그런데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멘탈이 털린 거죠. 취업을 어떻게 해야지가 됐는데 친구가 저희 테커 부트캠프 거치고 나서 테커에 들어왔고요. 현재 취업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이 친구도 막 조만간에 아마 취업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각자가 좀 처해진 상황이 다른데요. 처음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대부분 다 코딩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두려움도 많았고 뭐부터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한 친구들은 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코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테커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 부트캠프에서 이제 실제화된 코딩의 방법을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익히고 나서 현재 자기가 있는 시점에서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서 6개월짜리 부트캠프를 간다거나 부트캠프 이외에 테커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참여한다거나 해서 커리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부트캠프에 참여하시는 게 테커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의 뭔가 관문도 되겠지만 이 부트캠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앞으로 개발과 관련해서 코딩과 관련해서 어떤 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지 그걸 발견하는 되게 굉장히 좋은 육주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건데요. 어떤 친구들은 이걸 통해서 포기하는 친구도 생겨요. 아, 이건 나하고 진짜로 안 맞는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개발자,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뭐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허상이 좀 없잖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같이 다른 친구하고 하면서 이제 멘탈도 털려보고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게 된 이후에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학생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수익 사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테커가 아니라 지금 앤드류 님이 후배들이 목표를 갖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는 분들로만 몇 개 대학교와의 같이 공동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을 해오셨었는데, 그렇게 해오신 이유는 정말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함께 해야 이 지금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티타임즈에 처음으로 열어주신 이유는 저희 티타임즈와 그때 같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티타임즈 독자님들 중에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정도면 진짜 이 IT,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코딩 이쪽에 정말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이분들께 면접 기회라던가 참여 기회를 드리면 정말 이분들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가설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주셨던 거고, 그 결과물이 꽤 괜찮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 이서연 시니어 멘토도 초반에 살짝 반대를 했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반대를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이제 해보니까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약간 간절한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간절하면 어떤 결과가 명확히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티타임즈에서 왔던 친구들이 실제로 지금 테커에서 얼만큼 잘하느냐라고 봤을 때 상당수는 이미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미 파악하고 그쪽 분야로 지금 정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보시고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거 신청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앤드류님을 비롯해서 아마 면접을 보실 거고, 정말 어느 정도의 진심으로 다가가실 건지 그것들을 아마 판단을 하시고 같이 부트캠프를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트캠프를 참여하시려면 굉장한 각오가 있어야 되고, 부트캠프 같이 하시면 정말 눈물 나도록 세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많은 직원들을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앤드류님? 제가 좀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저도 하위권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하위권 대학 친구들이 이제 상위권 대학 나온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법이나, 과거에 내가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 때 이 환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던 저를 제가 생각하게 돼요. 저는 처음에 자기 확신이 없어서 제가 내 방식이 맞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저하고 같이 계속 1대1을 했던 이런 친구들이 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자기 확신을 한 거죠. 아, 이게 맞구나. 이 방법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 이서연 학생이 얘기했던 책을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딩을 배우는 방법부터 어떻게 하면 빨리 올릴 수 있을까를 제가 했던 옛날에 공부했던 방법을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한 게 저희 테커가 하고 있는 테커 부트캠프고 테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시기에는 좀 더 이거 무서울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없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시고, 불가능했다라고 피드백을 받아보거나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한 친구는 한 번도 못 봤고, 다들 자기가 없던 정말 새로운 자기의 능력을 발견해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약간 눈물 나는 그 피드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은 제가 들었을 때는 아까 서현님과 다르게 그래도 처음에 조금의 기초가 있으셔서 잠은 자면서 부트캠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쵸? 네, 저는 잠 잘 거 다 자고 조금 뺀질거렸습니다. 그래도 할 수는 있더라고요. 자기 지금 상황이나 코딩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잠을 좀 자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아니면은 지금 조금 미숙하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또 더 욕심이 있다 그러면 잠 정말 죽여가면서 하시는 거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너무 이렇게 겁먹지는 않으시고 그냥 단지 6주를 내가 여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느냐 정도를 판단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여쭤보시는 게, 앤드류님 같으신 경우에 지금 실리콘밸리의 현역 개발자로 지금 계속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리더의 위치에 좀 올라가신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이 테커에서 함께하는 지금 이 경험들이 도움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또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후배들과 함께하고 아니면 본인이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학생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워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비슷한 질문을 하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 사실 이게 100명 넘는 학생들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혀 감정도 없고, 학생들이 좀 더 한 단계 위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진짜 원하는 분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그 방향이 실제 이루어지는지를 눈으로 보게 돼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친구들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곳에 가거든요. 제가 그런 거 보면 깜짝 놀라면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시간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게 맞느냐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전 지금도 그렇고 아마 미래에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굉장히 값진 일 중에 하나고 제가 어려서 제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아직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학생들을 좀 도와주는데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가 안 맞는 와중에 앤드류님은 지금 완전 새벽이시고 그다음에 두 분도 승우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마지막 아마 놀실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연님도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마지막으로 테커 부트캠프 참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짧은 시간 안에 내 한계를 뛰어넘고 이를 함께할 멘토와 동료가 있는 곳이 테커 부트캠프입니다. 부트캠프 참여하세요. 영상을 보시고 아마 이거 내가 도전을 해도 될까? 도전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관성대로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일단은 쪼이지 말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전해보면서 성장하는 거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워가지고 좀 쉬운 선택을 해가지고 좀 힘든 경험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이 기로에 놓으셨으면 한번 도전을 해보는 선택이 있을 거고 있는 그대로 관성을 유지해서 그냥 살아가는 선택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도전을 하는 게 어려운 선택일 텐데 저는 쉬운 선택보다는 무조건 어려운 선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이 어려운 선택으로 결국은 열매를 맺은 승욱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라서 다들 더 와닿지 않을까 싶고 또 N사에 가셔서도 승승장구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서 또 시작이잖아요. 또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네, 거기서도 많은 걸 경험하시고 배우실 테니까 그걸 또 테커 후배들한테 선한 영향력 나눠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세 분 다 감사드리고 세 분은 뭐 요거는 이제 홍보해 주신다고 잠깐 시간 내주신 거지만 부트캠프 6주 동안 또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같이 해주시는 멘토들도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